저의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야기를 나누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다 만났는데요. 참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읽으면서도 그렇고 읽고 나서도 그렇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으로 아무 생각도 안 들게 되더라고요.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그거를 너무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현실성 그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도 같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쩌면은 내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기도.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걸 계속 당하시고 사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안방으로 피해 오셨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왔더니 아버님이 폭력을 행사하시니까 지들 방을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어머니는 음독을 하시고 자살하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좀 괴로웠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되게 열심히 뛰는데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사건 처리를 잘하고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사건들이 동일하게 계속 들어오고 사건에 치면 이게 자꾸만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일로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경찰관의 어떠한 유형을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져서 저 책을 가지고 저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교하기 전에 사전 과제로 읽으시고 서평을 작성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지식욕 같은 걸로 접했지만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많은 생각들은 어느 쪽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이나 경찰관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그려봐야 하는 질문이 생겼던 책인 것 같아요. 여성인권상담소랑 같이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대외 활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내가 혹시라도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닮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에 나가면은 애들하고 하루 종일 이제 입씨름을 하다가 집에 오면은 또 가정 생활에 이제 열심히 충실하게 되니까 옛날 그 아버지처럼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마음은 갖게 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저의 문제를 바라보는, 저에게 일어났던 폭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달랐다는 게 느껴졌던 게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제 입으로 하기 되게 쑥스러운데 멋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013년에 그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부모가 한 부끄러운 짓을 왜 창피한 줄 모르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고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과는 너무도 다른, 근데 진짜 비슷한 세대를 사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20대, 40대, 뭐 80대 이렇게까지 같이 오셨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할아버님을 통해서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선생님.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폭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침륜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왜 저렇게 대응을 못하지? 왜? 가출하면 되지?
아니 엄마는 뭐 했어? 이런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정수인 것 같은 한 문장이 뭐였냐면 나는 점점 그렇게 물건이 되어갔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노란 카드 앞에 나열해 주시겠어요? 안전한 장소,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비상금. 이 네 개가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네 가지 가이드인데요. 막상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을 나올 때 제 신분증, 통장, 도장? 네, 도장,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의 현금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일단은 갈아입을 옷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는데 사실 가해자가 분리되면 모든 공간은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집에서 피해자를 뽑아내잖아요. 사실 뭐 피해자 보호시설로 보내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해자를 분리시킨다고 하거든요. 경찰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버님 때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막 맞으면? 신고할 사람이 없죠. 없죠. 예,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야 할 텐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무서우니까 신고를 못 하죠. 뭐 신고하면은 가만 안 놔둔다는 그런 무엇 때문에 신고를 못 하죠.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공간에서 떠나야 하지? 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 체계 안에서는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형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즉흥적인 조치로 심지어 가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싶어도 제도가 없어요. 검사와 판사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경찰관이 강제 유치장에 며칠이라도 넣어둘 수 있는, 경찰관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면 가장 안전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모시고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할 수 있는 재량이 되게 적은 부분들의 문제도 있고, 피해자를 모시고 나와서 안전한 장소 어디로 가요? 피해자 쉼터? 지역에 몇 군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임시 쉼터로 모시거든요. 하루 이틀 최대 3일 정도밖에 못 계세요. 가해자 처벌도 너무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세트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것에 사실은 뭐가 되게 또 얽혀 있냐면 가정폭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네. 정말 제대로 숨어 있으려면은 직접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방을 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많은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폭력으로부터 끝나서 나왔을 때 생계 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자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준비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임시 조치밖에 안 되잖아요. 다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거지 이후의 삶을 그릴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성적 빡치심, 성적 불쾌감. 정말 나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거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도록 용어를 변경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이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뭔가 내가 괜히 부끄러우니까 밖에 가서 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범죄가 은폐되는 거거든요. 숨겨지고 내가 동조하고 싶은 게 아닌데. 수치심이라는 저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요,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피해자도 내가 범죄 피해자임을 부끄러워하는 죄명들이 없어요. 나 사기 피해를 입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나 강도 피해를 입어서 너무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걸 사회가 어떠한 범죄에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은 피해자의 몫이라고 전가하는 범죄가 없는데, 유일하게 성이라는 것만 들어가는 범죄에만 저 수치심의 몫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뒀어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분들이 이제 폭력 피해자들 중에 가끔
작가님, 저도요 이런 폭력 피해를 입고 집에서 나왔는데 저는 되게 안 좋은 사람만 계속 만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왔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피해자를 더 오히려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많은 걸 볼 때 저는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 그들이 이 사회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는 거, 예, 그 역할을 내가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막 눈물이 많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나한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당시에는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제가 너무 안 됐다,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제 감정 속에 정말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솔직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떠한 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그냥 남의 일, 되게 슬픈 일, 비극적인 일 이렇게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가 연결 감각을 만약에 가진다면 방관자가 아닌 어떤 아주 작은 액션이라도 취하는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뭐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면 나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나의 폭력에 어떤 식으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듣고 함께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1000개의 답이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